We're ignited, ignited, ignited by the vision.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 주 지나고 2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권현진 TV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방송 날 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좀 공지를 드리면, 제가 진행하는 게 벌써 이게 라이브가 세 번째잖아요. 미리 사전 공지를 좀 드리면 격주로 진행되고 있어요. 둘째, 넷째 주 정도 이렇게 한 주 걸러서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 걸러지는 주차 금요일에는 요즘에 새롭게 제가 도전하고 있는 책 읽어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올라갈 거예요. 매주 화요일 날은 또 제가 10분짜리, 한 5분짜리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는 강의 그렇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Q&A 진행할 텐데, 안녕하세요. 자, 어머, 미리 일찍 많이 오셨네요. 목소리가 살짝 잠겼죠, 제가. 자, 가다듬고. 안녕하세요. 자, 우선 Q&A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냥 생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보고 바로 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사전에 저한테 이 라이브 진행하기 전에 몇 분이 개인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리더님이라고 하면, 스폰서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 주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아는 지인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하려고 했더니 안티카페라든지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반응이 왔을 때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른다고 우리 어떤 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저도 주변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입견들도 있고, 또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이 관련된 뭐 매스컴에서 떠들거나 방송해주는 그 모든 내용들이 부정적이고 이슈화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3,200개가 넘는 이 시장 안에서의 긍정적이고 좋은 회사에 대한 평보다는 안 좋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안티카페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그분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부정적인 생각하는지를 쭉 리스트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관심 있겠냐고 거꾸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거라고 하면 했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실 자료를 좀 준비하시는 거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부터 다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생각들이나 안 좋은 정보들이 내가 확인이 돼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 질문 받았을 때 내가 대답할 게 없다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찾되, 구체적으로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리스트업해서 받아볼 것. 그럼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화면이랑 네, 시차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초기 사업 때 사인업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궁금하대요. 콜드나 웜. 콜드는 뭐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 웜 컨택은 아는 지인들한테 전달하는 걸 웜 컨택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사업 때 어떻게 사인업을 시켰는지 궁금하시대요. 저는 제가 초기에 초기라고 하면 가입하고 한 6개월 또는 뭐 1년 내가 저는 초기라고 볼 텐데요. 사실 초반에 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보상 플랜을 100% 완벽하게 풀지도 못했고, 사실 제품에 대한 인지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유사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되게 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얘기를 한 게 적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작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뭔 얘기를 했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제품 경험이 먼저 있었잖아요. 체중관리 제품을 먼저 경험했고, 그 제품 경험으로 제가 가진 느낌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느낌 쉐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먹는 방법으로는 무조건 회원가입해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회원가입해서 먹고 좋으면 소개하면 돈도 되던데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아는 지인분들한테는 가볍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드 컨택도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모르는 콜드는 안 했었어요. 콜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서 옷을 사든지 뭐 고기를
사 먹는 정육점이든지 김밥집이라든지 내가 평소에 자주 이동 동선에 있고 그 사람들과 내가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적어도 일면식이 얼굴이라도 좀 익힌 분한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밥을 먹으러 가서 밥만 먹고 나오면 사실 친분이 생기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어딜 가면 참 잘하는 게 인사를 잘해요. 잘 먹었습니다. 뭐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인사를 되게 잘하는데 그런 장소들마다 갔을 때 그렇게 인사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하나씩 더 질문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약간 제가 평소에도 좀 오지랖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게 주변에 이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건강적인 거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뭐 옷가게도 그렇게 컨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옷가게도 옷을 사러 갔다가 옷을 막 입어보는데 사람들이 그 옷가게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날씬해서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겠다. 옷가게 사장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옷 팔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딱 받아서 어떻게 쳤냐면 저 사실 원래 83kg 나왔었는데 살 빼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옷가게 사장님이 관심이 확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답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제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분도 다이어트 제품을 썼고 효과를 보고 소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가입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저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니까 저는 관계 안에서 조금 진행을 잘 풀었던 것 같고 일단 무조건 제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생겨서 훨씬 더 사람들이 전달력이 좋았던 것 같고 설명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단 확신 있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확신이 그냥 뚝뚝 흘렀겠죠? 저 아까 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 제가 원주에서 만나고 왔는데 원주에 계신 파트너 사장님이 근데 너무 예뻐진 거예요. 막 얼굴 반질반질 광이 나고 동갑인데 완전 예뻐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디톡스하고 몸이 좋아지니까 막 주변에서 막 물어봐서 전달하기 너무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먼저 신규든 뭐 여러분들이 사업 진행할 때 초기에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누가 물어보게 만들 것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권스타님만의 유산의 애용 방법이 있는지, 자, 유산화 제품 중에서 저는 이제 헬스팩을 너무 좋아하긴 한데 전 제품을 거의 다 먹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잘 안 먹고 전 제품을 다 먹는 편이라서 저희 남편이 이제 작은 용기 있잖아요. 알로엔즈나 이프라임이나 코키돈 같은 작은 용기에다가 전 제품을 용량을 먹어야 될 거를 이렇게 담아줘요. 부업을 하시죠. 그래서 담아주면 헬스팩까지 다 개봉해서 담아주면 그걸 가지고 다 그렇게 편하게 갔다가 먹고 그 통은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있고요. 먹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잘 갈라져요. 잠기고 갈라지고 생각보다 제가 목소리는 청순해서 잘 갈라지니까 요거를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기도 하지만 말도 빠르고 말도 많고 이러니까 좀 목이 잘 상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C300 있잖아요. C300을 저는 차에 그냥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5알 정도를 그냥 입에 빨고 있거나 물고 있거나 하다 보면 이게 목에 이렇게 꼴딱꼴딱 이게 약간 떫고 씁쓸한 게 넘어가면서 목이 이렇게 잠긴 게 개선되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화이버즈를 물 용량을 좀 많이 타가지고 원래 물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보틀병에 담아가지고 나가거든요. 나갈 때 화이버즈를 보틀병 가득한 물에다가 화이버즈를 굉장히 이렇게 묽게 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C600이나 우리 레벨3 같은 뭐 그런 제품들을 섞어서 그냥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물처럼 마시거나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이 있는데 사실 저는 다이어트 매니아고 현재도 다이어트를 지금 이제 도전 중이고 근데 화장품을 제가 요즘에 그 셀라비브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셀라비브 중에서 가장 애정템이 뭐냐면요. 리무버하고 토너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셀라비브를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래서 리무버를 쓰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리무버를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안 되고요. 저같이 얼굴이 좀 두꺼운 사람은 괜찮은데 어떻게 쓰냐면 우리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면 화장솜 두꺼운 거 이렇게 5겹짜리 팔아요. 그러면 그걸 2장 정도 적셔가지고 리무버에 적셔가지고 메이크업 지금 하는 거 지우고
한꺼풀 벗겨내고 또 지우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피부에 있는 메이크업을 지워내고요. 또 그 10번 정도 닦는 양이 되잖아요. 5장씩, 5겹씩 2장 정도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서 목 있죠, 목이나 이 귀 뒷부분이나 여기 림프절 쪽에 이렇게 약간 여기 쇄골 쪽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모든 그 부분들을 한 번씩 다 닦고 하게 되면요. 각질 관리도 되지만 피부 결도 좋아지고 일단은 속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반질반질 차오르는 광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클렌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을 뭐 폼 클렌징이나 우리 밀크 클렌저 다 쓰고 나서 토너를 엄청 사랑해요. 전 토너를 사람들 다 화장솜에 묻혀서 쓰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아예 이제 남자처럼 이렇게 척척 이렇게 해서 얼굴에 첨벙첨벙 이렇게 바르거나 스프레이를 가지고 여러 번 발라서 한 3번 정도 더 바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수부지라고 해서 수분이 부족한 지성 타입, 복합 타입이라서 토너만 한 2-3번 발라도요, 다른 걸 안 써도 당기거나 하는 거 없이 엄청 좋고요. 그렇게 쓰고 이제 세럼 바르거나 쓰다 보면 그 2가지 때문에 확실히 달라져. 저는 그 리무버를 안 쓰고도 써봤고, 쓰고도 써봤는데 정말 리무버는 강추. 저는 소개해주고 다들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지금 또 뭐가 있냐, 겁나 피곤할 때 제품 줘요. 겁나 피곤할 때는 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헬스팩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용량은요, 기본적으로 피곤할 때는 헤파실, 헬스팩, 코키논을 엄청 먹어요. 그렇게 먹고, 그리고 늙어 보일 때 솔루션? 네. 제가 항상 늙어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요즘에 제가 미라클 모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좋은 게 이제 헬스팩 같은 거 먹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제 코엔자임 Q10 좋아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텐션이 너무 좋으니까 남성 호르몬을 먹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요즘에 이번에 새로 나온 피토 있거든요. 피토 많이 잘 챙겨 먹는 편인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또 뭘 좋아해요? 유산균을요. 저는 차에다 두고 약간 간식처럼 자꾸 때려 먹어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사실 헬스팩을 3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식사 때마다 챙겨 먹으면 제일 좋고요. 늙어 보일 때는 그냥 억울한 마음에 뭐 하나로 더 집에 챙겨 먹는 편이고, 피부에는 이제 수분 많이 주려고 토너 수시로 미스트처럼 뿌리면서 이렇게 달리는 편인 거예요. 자, 잘 모르는 신규 사인업 후에 친해지기 위한 노력.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사인업을 하고 나면 이제 가족이고 식구가 됐잖아요. 저는 편안한 관계가 됐을 때 서로 궁금한 것도 나누고 필요한 도움도 편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인업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만날 때는요, 밥을 한 끼 먹는다거나 좀 조용하게 비즈니스 얘기 말고 개인적인 그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내가 알고 나면 또 나도 저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 주다 보면 서로 좀 편안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낯설고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영업하는 쪽이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비즈니스적인 것만 쭉 이야기하다 보면 관계가 가까워지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처음 스타트부터 미리 밥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 업무적인 얘기 말고 조금 개인사에 대해서 자꾸 관심 두고 물어보는 거 많이 하는 편이어서, 원래 뭐 하기 전에 뭐 했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이렇게 개인 신변적인 거나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자, 줌 미팅에 참여하면 동기부여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에 힘이 빠진다. 어떻게 가이드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언택 시대니까 이렇게 대면에서 만날 수 없어서 온라인 미팅 많이 하시잖아요. 원래 대면하는 게 제일 좋은 건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말투가 생생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진심이 왜곡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오히려 언택 시장 안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안에서는 말투나 이렇게 목소리만 전달될 뿐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전달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줌 미팅에서 참여했을 때 동기가 떨어지고 또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에 힘이 빠진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책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줌 미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용 컨텐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은 제품 트레이닝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 동기나 약간의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타이밍에는 리더십이나 이런 걸 공유할 때가 있을 텐데, 이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다운되고 슬럼프에 빠질 때는요, 좋은 얘기도 내가 꼬여서 들리고 불편하게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내용이나 그 미팅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지금 마음적인 여유라든지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분이 줌 미팅에서 계속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자꾸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가진 걸 공유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장소인 거지, 누가 누군가에 도움되기 위해서 강의하고 내용을 주는 거지 누굴 떨어뜨리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강사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동기부여를 갖도록 노력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강사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나조차도 떨어져 있을 때 혼자서 동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머무르면 오히려 텐션업이 되기가 힘들고요. 자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 죄송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스스로 이렇게 약간 자신을 리뷰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를 좀 주세요.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런 것 같은지, 어떤 부분이 동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지 자꾸 질문해 보시면서 그분이 스스로가 본인이 깨달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사람이 200점 오토를 부담스러워해요. 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전달을 할 때 제품을 쓰고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그 규모를, 사업을 내가 할 때 2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100점, 200점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 규모의 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월에 내가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로 어떤 예정이 되거나 결정이 되면 뭐 200점이든 100점이든 부담되지 않을 텐데,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느낌이 들면 내가 이걸 통해서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안내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유라든지 꼭 제품을 챙겨 먹어야 될 이유를 먼저 설명해서, 한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월 100포인트나 200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구상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 남편이 먹어야 되는 거, 부모님이 먹어야 되는 거,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 내 건강이나 피부나 각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성을 해보면서 그 부담이, 한 달에 쓰는 월 부담이 그 정도에 대한 규모가 되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로 전달하셔야 되는데, 평소에 쓰는 게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본인이 월에 갑자기 200만 원, 200점씩을 뭔가 유지해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 본인이 싱글이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본인 소비를 그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 정도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PC 소비자를 찾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직 파트너가 많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오토 유지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정 힘들다고 하면 어떤 관계를 먼저 하고 미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해서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다거나 일이 진행될 때 그때 이것들을 할지 말지 결정해도 괜찮다고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200점이 부담스러우면 100점이라고 해서 다운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때 내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실 것.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로만 했을 뿐이지, 사실 사람들이 사업 시작한다고 해서 100% 비전에 충만해갖고 내가 기꺼이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전을 보고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할 때까지는 조금 천천히 호흡 맞춰주시면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드를 잘하는 분인데 그 콜드가 속에 나오는 게 어렵네요. 계속 콜드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파트너 삼고 싶은 한 사람과 수개월을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콜드로 해서 진행된 사람들은요, 서로 관계가 끊어지거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금방 떠나가요.
처음부터 일면식이 없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100% 수용되지 않고 왜곡된다거나 반의심을 한다거나 뭔가가 계속 이렇게 공회전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콜드도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쌓이고 그렇게 할 때까지는 이 사람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이 사람 콜드, 이 사람 콜드, 여러 사람을 막 이렇게 만나서 콜드로 술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서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여기에서 소개를 받는다거나 하려고 하면 이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니까 자꾸 친해지는 시간 가져가고 그 사람한테 평소에 누굴 만났는지 이 제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은 안에서 뎁스를 파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소개가 안 나오신다고 하면 어쨌든 내가 명단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콜을 진행해야 되게 맞고요. 내가 명단 이미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육성되지 않아서 스스로가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먼저 빌드업 해주고 내가 후원하고 교육하고 트레이닝해서 이들이 혼자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밑에서 또 조직 운영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뎁스라고 하죠. 이 사람 밑에서 나오는 인맥을 파서 내려가면서 소개를 받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받기보다는 아는 사람의 뎁스 파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콜드 중에서도 사업 말고 제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제품 소개는 또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요. 콜드 하신 분들한테 사업적인 것들 전달보다는 제품 위주로 먼저 비전 전달하시고 천천히 사업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고 제품 소개부터 먼저 해보실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저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3가지가 뭔지를 여쭤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저라는 자체가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람답게 살고 싶고 또 사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또 저 자체도 의미 있는 사람이거나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뭔가 연결되거나 관계 안에서의 존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사람이 남는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항상 제가 죽을 때를 상상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외부 평가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마디로 정의해서 그냥 사람들이 나를 좋은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봐도 좋은 모습은 좀 욕심인 것 같고 나쁘지 않았어. 쏘쏘 그럭저럭 욕만 안 먹고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내 의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사람 같아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도 어떤 사람을 살지에 대한 걸 계속 고민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 제가 이렇게 매여 있거나 또는 저의 환경상에서 제가 역할적인 걸로 너무 많이 매여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내 자유 선택 의지에 따라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즈니스 하면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사실 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얻은 자유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도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도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저희 남편이 지금 퇴직하고 자유로운 라이프를 살고 계신데 아까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지금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고 계신데 저한테 너무 멋진 사진들 막 풍경 안에서 정말 그림 같은 사진을 막 찍어서 보내주면서 자기 덕분에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감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자유로움이 좋고 나를 통해서 누가 자유로움을 느끼게끔 내가 도와주는 것도 좋고 그런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뭘 했을 때 행복하는 건지 행복할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또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직 막 구체적으로 가치까지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내가 원하는 거 지켜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자, 명단이 너무 금방 바닥나서 막막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들 이 고민 있으실 거예요. 다들 이 고민 있으실 건데, 제가 유튜브 강의한 것 중에서 키스 드림 계정이 올라와 있는 거의 2시간 넘는 강의가 있어요. 그게 명단 작성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모든 답이 거기 있을 텐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양이 지금까지의 명단이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사람들이 또 앞으로의 명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그냥 내가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만 만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관계지향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꾸 이렇게 만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외적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죠. 뭐 취미 활동하는 클래스라든지 내가 뭘 배우면서도 뭐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제가 새롭게 운동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인맥들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안에서 또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취미나 나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 안에서, 그런 시간 안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고 또 너무 의미 있고 좋은 분들 좀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귀고 인연 맺어 가시는 거는 꼭 필요해요. 지금까지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꾸 관계를 좀 만들어 가시면 좋고요.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만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SNS 상에서 이런 것 같아요. SNS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상의 인맥들도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오랫동안 온라인상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사람들을 오프라인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온라인상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도 있고 또 그분과 대화할 때 되게 편안하면서 원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만나서 새로운 인연을 이뤄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SNS 상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면서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산화 사업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실 겁니다. 자, 김혁수 리더님. 자, 처음에 유산화 지식 없이 열정 가득할 때는 오히려 리크루팅도 쉽고 성공률도 높았는데 지금은 더 어렵다는 파트너의 고민이 있어요. 이게요, 많이 알면요, 일을 어렵게 풀어요. 정말 간단한 일이고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좋은 느낌 공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달이 됐는데,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많이 전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또 있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적인 전달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일이 어렵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사실 소개하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일이 단순하게 누굴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상담을 하면 상담도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지는 어떤 역할 상에서 여러 가지의 책임이나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일이 쉽지 않구나, 어렵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피로감이 있고 내가 어렵다고 느끼니까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한테 이걸 소개하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분들한테는요, 우선 다시 재미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즐겁고 재미있고 막 이렇게 활기차야 이렇게 즐거운 일을 남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들한테 느끼게 해줄 수 있는데, 그분 또한 지금 뭔가가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거에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지금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무엇인지,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초기에는 정말 잘 몰라서 이렇게 못 모르고 했던 그런 내추럴한 그런 전달력이 훨씬 더 순수해 보일 수 있는데, 후기에는요, 내가 이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대방 눈치 보면서 오히려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좀 구리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뒤가 구린 사람처럼 눈치 보면서 거짓말하거나 내가 남을 막 꼬드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없게 설명하다 보면, 그러면 또 전달력이 없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신 있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이 부담스러우면 일을 못하니까요, 항상 마음 안에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남한테 도움되는 행위인지 생각하고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 정보를 전달하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될 거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업 비전을 전달하면 그 사람한테 또 기회가 되거나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전달하시고, 그분들이 안 해도 그분의 선택이니까 상처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건강 상태별로 제품 설계가 많이 부족해요. 어깨에 석회가 심하고 목 디스크까지 있어 수술할 사람인데 어떤 제품을 권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제품을 플랜을 짜실 때는요, 항상 베이직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석회화가 진행이 되고 또 나이가 있으셔도 또 어깨를 많이 쓰다 보면 오십견도 여기가 이렇게 뭉쳐 있거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단 순환이 좋으셔야 되고 기본적인 영양 챙겨 가시면서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헬스팩 같은 종합 비타민 항상 기본으로 챙겨 가시면서 글루코사민이나 C300이나 순환기 계통에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걸 자꾸 권해 주시고요. 통증이 좀 심하실 수 있으니까 통증 완화 때문에라도 오메가도 같이 먹어주고 글루코사민, 칼슘 이런 것들 그 관련된 걸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골격계에 도움되는 거, 연골에 도움되는 거, 순환기에 도움되는 걸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을 하시고 지금 석회 하시면 목 디스크까지 있으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수술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도 어차피 이거는 하셔야 되는 수술이잖아요. 수술 진행하고 난 다음에도 수술 부위가 회복되거나 하려고 하면 염증 반응이 많이 몸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C300이나 오메가 같은 거 충분히 더 섭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라이브를 지금 한 4번째인가 3번째인가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책 읽어주는 권스탑 저 지금 나름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도전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뭔가가 느낌에 도움이 되세요? 궁금해요. 사실은 진짜 많이 봐요? 잠깐만요. 제가 그 유튜브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머리가 딸려서 컨텐츠도 딸리고 그리고 사실 저는 9년 차나 되다 보니까 초기에 저는 정말 초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깜깜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돼 하는 분들, 잘 모르는데 감 잡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초기 때가 잘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가 개인적으로 엄청 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제 컨텐츠를 보고 그 밑에 이제 피드백을 주셔도 괜찮고요. 반응이 없어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 읽는 거는 진짜 요즘에 책 읽어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공유받고 계시는지 느낌 공유해 주시면 저도 좀 발전하고 도움되는 걸로 노력해서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권현진 TV 구독자 수가 지금 한 1,800명을 넘었어요. 거의 1,900명을 좀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제가 하고 있는 걸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도움될 수 있게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스폰서님의 넘치는 활력과 열정을 낼 수 있는 비법은? 자꾸 이거 물어보네요. 권스폰서님만의 유산화 제품 조합 플러스 알파. 일단 저는요, 제품도 제품인데, 일단 기본 텐션 유지를 하려고 제가 자발적으로 업을 시키는 편인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성향상 처져 있는 걸 싫어하고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거예요. 그리고 체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잘 먹어요, 일단. 제가 너무 잘 먹어서 지금 확진자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진짜 저는 음식을 잘 먹고 많이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일단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몸에 그냥 약간 말근육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품은 제가 자주 못 챙겨 먹을 때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자꾸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제가 하루를 깨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되게 기쁘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텐션이 그냥 똑같은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한번 멋지게 보내볼까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루가 좀 이렇게 텐션이 좋은 편인 거고. 그럼 밤중에는 왜 텐션이 좋으냐? 지금 텐션 좋죠? 제 텐션 좋을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술 먹고 진행하냐고 할 만큼. 근데 지금 왜 좋냐? 하루를 되게 열심히 잘 보낸 생각이 드는 날은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뿌듯해서 잘했다 막 기특한 이런 느낌을 가지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텐션이 좋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일을 할 때 저세상 텐션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막 올려주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이렇게 속도에 관여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작두탄 여자처럼 이렇게 텐션이 하이 텐션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떠들어요. 이게 약간 내가 어디에 미쳐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텐션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떨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려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셔야 돼요. 사람을 좋아하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가치 있게 생각하든 그러면 자발적으로 텐션이 올라가고요. 제품 조합이야 워낙 제품이 좋으니까 잘만 챙겨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컨택한 사람에게 알리고 권했는데 관심은 있어 보이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쭉 여러분들이 항상 미팅을 할 때 컨택을 하고 제품 정보를 주거나 사업 정보를 주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끌어당기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끌어당기는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로징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안 될 만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순간이 타이밍이고 건강은 지금 챙겨야 되고 이런 등등등. 사실상 건강 카운슬링 말을 이러죠. 건강 카운셀링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건강하게 제품을 챙겨 먹어야 되거나 영양제 먹어야 된다고 왜 설명하고 있었죠? 필요하니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꼭 그걸 먹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그들이 결정할 때 제가 이 정도의 금액이면 본인 건강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챙겨 먹어라. 매일 늙고 매일 죽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약간 그들이 강박을 느끼게 한다거나 나쁜 짓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한다거나 실제로 제품 먹는 친한 사이 같은 경우에는요 카드로 할래 현금으로 할래 이렇게 아예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긴 할 건데 지불 방법만 선택할 수 있게끔 아예 그렇게 클로징을 하는 편인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손해가 1도 없는 느낌을 제가 다 풀어줘요. 손해도 없고 이익은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고 지금은 현재 대안이 없다고 하면 했을 때에 대한 이익을 생각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일 아니냐고 얘기하면서 지금 타임에 이걸 통해서 뭐 연금적인 소득이든 아니면 B플랜이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수입을 공생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할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냥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편인 거예요. 마지막 클로징을 할 때는 눈치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파트너 중에서 개인적인 대면 설명은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려서 강의나 교육은 할 수 없는 파트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랑 똑같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쟤는 원래 저랬을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사업 초창기 때요. 제가 골드를 굉장히 빨리 갔거든요. 등록이 3월이고 본사를 8월에 처음 갔는데 그 다음에 2월에 골드를 갔어요. 그때 골드는요. 맥스아웃 골드라고 해서 1번 센터가 5천 꽉 차는 골드. 그래서 인컴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루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골드를 갔는데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하다못해 기승전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골드를 갔으니까 강의를 하래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진짜 이 사람 못하겠다. 나 이런 거 나 진짜 못하는데 이러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강의하는 당일도요 아침부터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요 진짜 하루 종일 동동거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무대 올라가서는요 목소리도 덜덜덜 떨리고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 모를 만큼 기억이 하나도 안 날 만큼 그냥 나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얘기하고 그냥 내려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맨날 푸념했어요. 파트너들한테. 나 이런 것만 안 시키면 사업 잘할 수 있는데 나 자꾸 이런 거 못하는 자꾸 이런 거 시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파트너들이요. 골드 가면 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폰서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골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큼 진짜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것들도
경험이 쌓이면 숙련돼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해서 내가 남의 얘기를 빗대서 하는 거는 더 어렵고요.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장점이 초기에 강의할 때는 제가 지식이 막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노련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강의 대부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얘기를 많이 해요. 남의 얘기는 어색하고 남 얘기 들은 거는 나하고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져서 더 버벅거리고 힘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사업 동기를 얘기하는 건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떨리거나 힘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냥 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 남편 얘기하는 거, 가족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냥 작은 홈미팅 앞에서라도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좀 쌓아주세요. 그러면 서서히 지금 저처럼 이제는 뭐, 네, 오히려 무대를 즐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열광하는 이런 강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될 거예요. 할 수 있다. 화이팅! 자,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들 사이에서 골드 가기가 먼저일까요? 맥스아웃이 먼저일까요? 오토십은 돌리는데 전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특히나 이 일은요, 전문성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면 나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제안한 사람들도 비전문가가 합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초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명확하게 정말 비즈니스 할 만한 공동체가 구성되진 않아요. 정말 중구난방에 다양한 색깔에 정말 일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다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로드맵을 잡아가려고 하면 이 일이 누군가는 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트너들을 딱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등록하고 도입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알아서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절대로 뛰지 않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이 일에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아예 잘 몰라요. 그리고 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안에서 모델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들 안에서 이 일이 되는 일이고 괜찮은 일이라는 그 모델링을 만들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근데 여러 명 중에서 다 안 움직이고 심지어는 내 말도 안 먹혀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도 모이지도 않고 얘기도 안 듣고 심지어는 상담도 안 하고 무슨 속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내가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나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팀을 살리고 이 조직을 살리는 방법은요, 되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비즈니스를 막 열정적으로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상 어떤 팀에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내가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드라고 하는 직급을 내가 먼저 선행해서 도전해보는 거는 팀에 굉장히 큰 동력이 되고요. 여러분들 또한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 자꾸 시행을 하다 보면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들도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그리고 그들 동안 그동안에는 보여지는 것도 없고 되는지가 의심스러워서 다른 일이 우선순위라서 여기보다는 다른 거에 먼저 집중을 했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스폰서가 이렇게 결과를 낸 걸 봤으니 일이 되긴 되나 보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스폰서와 소통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점은요, 내가 완성도가 좀 있고 나도 성장을 하고 있고 나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누굴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의 뎁스는 당연히 파고 내려가고요. 파트너가 상담을 안 받으면 안 받고 미팅을 안 잡으면 나는 계속 그 시간에 누굴 만나거나 관계를 쌓거나 콜드를 하거나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를 바라보고 있지 말고요. 그리고 사실상 관리자 모드로 빠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하나 안 하나 계속 전화해서 자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누구 만나고 계시는지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점검하듯이 본인은 하고 그들이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코칭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 주면서 푸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부터 세우고 내가 팀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우리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고, 움직이지 않는 파트너한테 소개만 하라고 해서 일단 소개받아가면서 또 뎁스 파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꾸준히 홍보는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처음 하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죠. 다 알면 그게 천재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 1도 없어요. 저도 이제서야 한 9년 정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탁탁 답도 해줄 수 있고 제 경험치가 도움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만, 예전에 골드, 루비, 에메랄드 이럴 때만 해도요, 누가 질문하면 내가 제안하는 솔루션이 맞나? 잘못 알려주면 어떡하, 이런 마음에 Q&A 누가 물어보면 질문도 잘 못했던 걸요. 다 그때그때 시기나 상황에 맞는 수준이 있는 거라서 지금 모르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을 채워가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내가 결단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인업을 했을 때 저는 항상 처음을 자꾸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뭐 때문에 시작했지? 내가 처음에 이 일을 제안 받았을 때 처음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줬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인 경우에는 자꾸 처음에 내가 이 일을 될 것 같아서 시작했던 그 결단을 잊어버려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설명해 줬을 때 이 일이 어떤 부분에서는 나하고 맞고 내가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걸 기대해서 사인업도 하고 해보겠다는 동기가 생겨서 물건도 구입하고 하셨을 건데, 하다 보면서 그런 감을 자꾸 잃어버리고 퇴행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꾸준히 홍보하는 방법도 본인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의 스폰서한테 다시 설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리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재밌는 건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멘트에 따라서 전달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멘트를 하면 좋은지를 스폰서하고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주변 분들한테는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네 건강 책임진다. 내가 권하는 거 그냥 무조건 믿고 먹어라. 단 그 대신에 건강 반드시 건강할 수 있고 꾸준히 챙겨 먹고 잘 챙겨 먹어야지 내가 너한테 소개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 있게 하세요. 우리 나쁜 일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사람들 도와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 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현진 TV로 개념을 다시 잡게 되고 기준을 세울 수 있었어요. 스폰서님 만날 때만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었는데 막상 만나면 생각이 안 났어요. 라이브 Q&A로 실질적인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미라클 모닝까지 더해지니 제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내년이 되면 저도 이 사업을 한 지가 10년 차가 돼요. 그러면 10년 차의 시간을 한번 쫙 돌아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나는 10년 동안 내가 정말 잘 견뎌오고 잘 나아가고 그리고 멋진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또 지나와야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나처럼 잘 굳건하게 견뎌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분들도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이 진짜 멋진 일인데 견디는 힘이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주급이 제가 또 주급으로 받으니까 이번 주 주급이 또 6,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저는 경험을 하니까 알고 있어서 안타깝고 가슴이 뜨겁고 실제로 너무너무 뭔가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걱정되고 두려워서 주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요, 저는. 그리고 내가 보내온 시간이 누구한테 도움된다고 하면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내가 역할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이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내가 먼저 가본 사람이니까 적어도 10년 했다고 하면 그 10년 한 노하우에 대해서 누구한테는 남기고 도움은 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 10년의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늘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 주시면 제가 엄청 큰 힘이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구나. 오지랖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나도 내가 스스로 정리도 돼가면서 도전하길 잘했구나. 되게 용기 많이 필요했던 일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장한 리더로서 또는 한 회사의 어떤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리더로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내추럴하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 사실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에 대한 손상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중 매체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비난받거나 비판받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상처받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는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가 이렇게 나는 도움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도움으로 느끼기보다는 그냥 뭔가 부담이나 아니면 불편하게 느껴질까봐 그런 마음도 되게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도 아까 전에 우리 그 탑 리더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개인톡 주셨는데 되게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 코로나 같은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시스템도 많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유튜브 채널이 본인의 팀과 그룹에 도움된다고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더 애써야 되겠다. 더 도움되게 되겠다. 이런 마음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암 환자 고객이 유산한 제품을 추천해서 구매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대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이거나 방사선 치료를 병원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는요.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도 이게 잘 드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려고 하면 외부적인 요건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중에는 권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시다가 구체적으로 병원 치료가 끝나고 나면 몸을 채우고 세우는데 그때 권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치료가 끝나면 그때부터 한번 진행해보자 하시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장케어 제품들 정도는 드셔도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천천히 나중에 타임 봐서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으로 끌어줄 수 있는 멘트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너무 짧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틀린데 자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상황이니 참고만 하시고 자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유산화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이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너는 이 일을 들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 너는 반말이네요. 자, 이제 고객님은 이 사업을 들었을 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고 굉장히 도움되는 비즈니스더라. 나한테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게 제 삶의 대안이고 솔루션이었던 것처럼 고객님한테도 대안이고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한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손해날 부분이 전혀 없으니 실제 구체적인 금액까지 아예 계산을 해주거든요. 총 2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1년에 한 라인 정도의 소비 유통 라인을 만들고 2개 라인 만들었을 때 우리가 월 700만 원 벌 수 있다는 예시를 들어주면서 2년을 투자했을 때 내가 받아가시는 가치가 월 700인데 내가 2년 동안 손해가 온다고 하면 얼마나 손해보는지에 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아예 명시를 해주면서 이 금액은 손해가 아니라 내 건강에 투자한 비용이고 남준 돈이 1원도 없으니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변화하길 원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나은 방법을 자꾸 찾으셔야 될 텐데 출근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거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내 건강 챙기면서 좋은 경험 있으면 내가 먹고 좋으면 사업 안 해도 주변에 소개하실 거 아니냐. 그 소개만 가지고도 그 인프로가 쌓여서 시간 안에서 쌓이면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의 일이니까 그런 거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소개하시면 저와 함께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거니까 혼자 하는 일 아니니까 자신 있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그 사람이 뭐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자꾸 풀어주는 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무리 멘트 할 때는 손해가 없는데 왜 안 하시냐 하면서 손해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주고 제품 경험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헬스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내가 싸게 먹고 이걸 먹는 것만 가지고도 혜택이 되는 거 내가 700만 원 이상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안 드리는 거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유산화하는 동생에게 얘기도 듣고 제품도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홍보하는 걸 매일 얘기하거든요. 저보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본인한테. 잘하고 있다잖아요. 일단 소개해 주신 분 자체가 스폰서님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고요. 혹시 도움을 주거나 체크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어떤 이 솔루션을 제안을 드렸을 건데 진짜 잘하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자,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한테 진정성 있게 진짜 진심으로 사실적인 정보를 임팩트 있게 짧게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도 100마디 말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가진 마음 그대로 사람들한테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도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초기에 다 그런 마음 있으신데 그런 마음 가지고 진짜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아침 시작부터 저녁 마무리까지 시간 만들어 주시니 하루를 함께 하는 것 같네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몰라서 헤매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이든 끝이든 여러분들이 하는 이 시간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힘이 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크레이지한 하이텐션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저희 팀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룹 안에서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그룹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대안과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저 41인데 좀 몇 개월 뒤면 또 42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우니 하루하루 더 귀하게 쓰기로 마음 먹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도전도 많이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본인의 의지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저는 내가 뭔가 도움되거나 의미 있는 걸 되게 즐긴다고. 그리고 그럼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약간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바뀌시면 막 잘 되시면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유산하루 삶을 바꾸고 싶고 처음에 듣고 나서 이 일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꾸준히 할 자신은 있는데 지금 1년 됐는데 제가 바라는 주급이나 속도가 안 나와서 답답해요. 나름 시간 활용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파일도 많이 듣는데 움직이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으로 느껴져서 답답해요. 솔루션이 있을까요? 제가 사업 설명할 때 항상 2년의 시간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년에는 사실 의미가 있어요. 처음 1년은 사업하는 시간으로 저는 보지 않고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처음 1년은 4계절 보내보면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하는 일인지 배우고 감 잡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감 잡고 난 다음에 한 1년을 빡세게 열심히 뛰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합적으로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을 하고 나야지 얻는 어떤 스킬이나 느낌이나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1년만 버텨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은 이 일을 이해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투자 시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시간을 다시는 더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퍼펙트한 모습으로 열정과 에너지를 다해서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지금처럼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이야말로 더더군다나 더 효과적인 전달법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들 이게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제대로 열심히 하는 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있는 분도 되게 많고요. 내용을 들으면서도 이걸 그냥 귀로 흘려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내가 쓸 멘트를 정리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들으면 적용률이 빨랐어요. 지금 누구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따 써먹어봐야지. 이렇게 듣는 목적이 아니라 쓰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1시간을 임박하고 있어 이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유산화 시작한 지 2년 됐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들을 컨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친구들 마음 얻기가 너무 힘드네요. 권스타님은 친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절친 컨택 노하우 궁금해요. 사실 가장 가까운 분들이 좀 힘들어요. 남편이 제일 힘들고요. 절친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과가 있는가 먼저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마음조차도 내가 내 친구들한테 제안을 할 때 나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말 그대로 쫄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서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제안할 때 그 모습은요, 친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뭐길래 저렇게 나한테 얘기할까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저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들 중에서 친구인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만난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분들이 있거든요. 함께 잘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분들 또한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시작한 분이 있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 심지어 저희 에메랄드 디렉터 분께서는 김모 에메랄드 님께서는 저한테 진짜 돈 그렇게 받는지 너 통장 정리해서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그만큼 실제로 결과가 있었을 때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의 에메랄드 분 중에 한 분은요, 사실상 저한테 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할 생각으로 제품 한번 먹어보지 뭐 라는 생각하고 시작했던 분도 계시고, 저희 가까운 친한 언니도 도움 주려고 했던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정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마음일 수 있고요. 상대한테 정말 내가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신 있게 그걸 제안할 수 있는 용기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편안하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건강이나 사업적인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오히려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거 두리뭉실 설명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임팩트 있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주고 봤으면 좋겠고, 나는 심지어는 너랑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나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하는 거야. 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정확히 들어보고 나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하든 안 하든 그 선택은 너한테 있어. 단 나는 너하고 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 나는 이걸 통해서 뭘 이뤄갈 거고 너도 함께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또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자, 10시인데요. 마지막인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파트너들이 생기니 내가 스폰서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권사님이 생각하시는 스폰서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뭘까요? 책임감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 정말 고민이 돼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잠이 안 오면 사장님은 반드시 성장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질문 주신 우리 정선주 리더님도 내가 파트너에 대한 마음이 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마음이 고민이 생긴다고 하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장하고 계신 거고 반드시 그 고민 안에 솔루션을 찾아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몰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 어떤 것들보다 이 리더십의 기본이 되는 거고 이 조직을 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건 괜찮아. 근데 책임감 없는 리더는 조직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건 채워가면 되는 건데요, 그 책임감을 기반으로 채워갔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들 하나만 믿고 손 내밀고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다 보면 존중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걸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도 여러분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질문해서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시간도 저의 텐션이 여러분들한테 이 밤의 끝에 에너지와 열정이 되시길 바라고요. 목이 또 이렇게 청순해서 좀 간당간당하네요. 거북하게 들려도 애정만큼이나 열정만큼은 여러분한테 모두 주고 싶은 마음에 오늘 1시간 풀타임으로 진행했고요. 말이 간혹 빠르고
자기 말을 자기가 씹어 먹더라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방송은요, 다시 녹화본으로 해서 다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강의, 다음 주 금요일은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고 하면 저도 기뻐요. 여러분들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 마음 변하면 안 돼요. 많이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에 비도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수고하고 애쓴 스루한테 오늘 참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주무시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안녕. We're ignited, ignited, ignited by the vision in the cold. We're ignited.